권리금 1억 주고 치킨집을 인수했는데 2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더니 임대인이 원상 회복해라, 철거비 3천만 원 내라는 요구를 하는 상황. 정말 이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불행히도 현실에선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게를 정리하려는 자영업자분들, 이런 상황이면 엄청 고민되실 거예요. 권리금을 주고 시설 그대로 인수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갑자기 상가를 준공 당시 상태로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해결사 부동산 파트너 임 소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고민 중 하나, 바로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 회복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갔는데 웬걸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다 뜯어내라는 임대인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상가 원상 회복의 함정과 마지막에는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죠.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분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는 현실. 제 주변 상가 임차인분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고민 상담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 폐업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수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은 몇 년 전 퇴직금으로 권리금 수천을 주고 아는 분의 음식점을 직거래로 인수해 약 4년 장사를 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찾아오셨어요. 희망에 부풀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남은 것은 고장나버린 몸과 깊은 절망감 뿐이라고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장님은 제가 지켜봤는데 최근에는 인건비를 줄이시려고 부부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이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예전 같지가 않다시더라고요. 점심 장사가 지나면 그 많던 저녁 회식도 없어져 매출이 계속 줄어들었다 해요. 배달도 하느라 광고비며 배달비도 많이 나갔는데 수익이 계속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더욱이 인건비와 재료비 등 물가는 자꾸 오르기만 하니 왜 장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폐업 결심한 슬픔도 잠시 사장님에게 큰 사건이 닥칩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처음 지었을 때, 즉 준공 상태 그대로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통보가 왔다고. 사장님은 아니 내가 설치하지도 않은 시설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하며 물어보셨어요. 더욱이 이분은 상가 2칸을 터서 사용하였기에 원상 회복이면 상가를 분리하고 각각의 출입구며 기본 샤시까지 다 다시 해놔야 하기 때문에 철거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5천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원상 회복 안 되면 남은 보증금을 전혀 반환도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였어요. 퇴직금 날리는 건 고사하고 대출까지 생겼는데 엎친 데 겹친 격이었죠. 그러나 저도 사정은 이해하지만 상가의 원상 회복 의무에는 이분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본인들끼리 작성한 계약서도 현재 사장님에게는 유리한 방법이 없었고 아는 분과의 권리계약에도 시세보다 많은 권리금을 주셨더라고요. 아는 분이 더 무서운 건데 말이죠. 최대한 이분이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임대인분과의 협의도 제가 해드렸지만 일부 손해는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과연 남의 일일까요? 최근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비슷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원상 회복의 책임 범위는 매우 뜨거운 감자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원상 회복 의무는 상가 계약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빌린 물건은 빌렸을 때의 상태로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전 임차인의 시설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만 원상 회복하면 되고 그 이전 사람이 설치한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이니까요. 대부분 임차인분들이 내가 한 시설만 철거하면 되지 않나요? 이건 원래 있던 상태였어요 라고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을 주고 전 임차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까지 승계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바로 영업 양수에 있어요. 단순히 시설물만 넘겨받은 게 아니라 전 임차인의 시설권과 영업권까지 모두 물려받아 사업을 이어갔다고 본 거죠. 만약 여러분이 권리금을 주고 기존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철거와 원상회복 의무까지 승계된 거예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카페를 그대로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단순히 시설만 인수한 것이 아니라 영업 자체를 넘겨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새로운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다고 봐서 이전 시설물의 철거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거죠. 결국 모든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것은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단 한 줄의 문구가 사장님들의 수천만 원을 좌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상가를 원상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식의 두루뭉실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애매함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임대인은 최초 준공의 상태를, 임차인은 자신이 들어올 때의 상태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데 결국 임차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계약서의 특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여러분이 추가로 설치한 부분만 책임지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최초 준공 상태로 원상복구한다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꼼짝없이 모두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 원상회복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은 첨부된 사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야 해요. 즉 입주 상태로 원상회복한다 라고만 해도 임차인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한다면 만기 시에 원상회복하지 않기로 한다 등등 계약서에 구체적 협의를 해놔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 당시 상가 내부 사진과 동영상을 꼼꼼하게 찍어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사진은 분쟁 발생 시 내가 들어올 때의 상태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니까요. 두 번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어요. 임대인이 기존 시설물 전체 철거를 강요하는 것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권리금이 아주 줄어들어도 그대로 사용할 분이 있다면 싸게 넘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자주 협의해드리는 방법인데요. 임대인과 원상회복에 대해 금전으로 협의보는 방법입니다. 철거 비용을 알아보고 임대인과 시설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금액으로 협의한 후 정산받고 폐업하는 겁니다.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어차피 인테리어를 할 수 있으니 임대인은 새 임차인과 계약 시 일부 철거 비용이나 렌트프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면 새 임차인은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철거 및 공사를 하는 대신 인테리어 비용을 임대인에게 보조받거나 렌트프리, 즉 무상임대를 몇 개월 받으면 서로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주거와 다르게 상가는 내부만 아니라 외부까지 인테리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원상복구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처럼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고통과 함께 원상회복 분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분쟁이 있을 때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권리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불경기에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이런 법적 분쟁까지 겪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계약서를 쓸 때 단 한 줄의 문구를 꼼꼼히 살피는 신중함,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해결이 쉬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가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부동산 정보와 문제 해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